사람들은 사진 수업이라고 하면 카메라 수업 또는 예쁜 사진을 위한 촬영 수업이라고 좁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사진은 촬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코드나 관습 같은 시스템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사진을 통해서 이해하고 영상 언어, 즉 사진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저의 사진 강의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총 8편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존 버거의 문장, 사진은 관찰하는 자의식을 바라보는 과정이다를 생각해보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사진가는 모델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카메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일치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잘 부합되기만 한다면 조각이나 회화 등의 다른 매체로 제작된 초상들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관념에서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사진 10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글이 있어야 됩니다. 글과 사진 10장으로 묶음으로 구성된 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필요한데 영상을 전공하려는 사람들한테 사진 포트폴리오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오래 관찰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게시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 수를 누른 게시물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2019년에 알페 디 시우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산에 위치한 고원인데 평야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거기 갔을 때 찍었던 달 사진이 좋아요가 337개 정도 눌렸더라고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세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이탈리아 북부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사실은 이제 자동차로 여행을 쭉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좀 갔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정보가 너무 없이 가다 보니까 돌로미티는 겨울에 가면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뭐 가슴 높이까지 눈이 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 막 갔는데 제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심해가지고, 그래 뭐 이렇게 이제 터벅터벅 좀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으로 보이는 지금 이 풍경에 사람들이 한쪽 방향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서 한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 뒤쪽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라고 하고서 뒤를 싹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 등 뒤에서 보름달이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해가 막 질 때쯤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황급히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사진가는 모델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카메라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일치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잘 부합되기만 한다면 조각이나 회화 등의 다른 매체로 제작된 초상들은 상대적으로 차갑고 죽은 것처럼 보인다. 라고 1932년에 그 유명한 에드워드 웨스턴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진이란 자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과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가운데 줄이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죠. 왼쪽에는 보이는 세계, 알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오른편에는 안 보이는 세계, 모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객관적인 대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물질이나 정신세계가 되겠죠. 산, 하늘, 강이 있고 집, 카페, 커피가 있습니다. 사랑, 평화, 동정, 소외, 부조리, 죽음, 생명 예찬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직관적이죠. 제가 지금 이 단어들을 여러분 앞에서 읽어드리기만 했어도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사진들이 타닥타닥 지나갔을 겁니다. 매우 구체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안 보이는 세계는 쉽게 말해서 나도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논리적인 영역 밖에 비구체적이고 내재적인 형상들인데요. 불쑥 솟아오르는 충동이나 어떤 느낌이나 자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연인이나 가족에게 느끼는 갑작스러운 혐오감이나 변질된 성적인 욕구나 아주 익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매우 낯선 느낌이라든지 첫사랑의 타락한 이미지라든지 오른쪽의 세계는 공유하기에 조심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작가의 내밀한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거겠죠. 여러분이 그동안 찍어온 세계는 왼쪽의 세계였습니까? 오른쪽의 세계였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사진이다, 왼쪽의 세계가 더 높은 사진이다, 오른쪽의 세계가 더 급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오른쪽 세계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세계를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오진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진은 굳이 말로 해도 되는 거는 굳이 사진으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진이 왜 필요합니까? 사진이 필요한 건 말과 글로 말하기 힘든 내용을 말과 글로 표현하기 힘든 그 현실을 무언가 더욱더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비언어적인 상황일수록 비언어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순간들일수록 영상 언어, 그러니까 사진으로 더욱더 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진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비언어적인 순간들, 비구체적인 순간들, 추상적인 순간들, 작가가 그 경험을 느끼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순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왼쪽 세계로 갈수록 광고 사진처럼 보이고요. 오른쪽 사진으로 갈수록 다큐멘터리처럼 보입니다. 또는 파인아트처럼 보이고요. 현실을 고발하는 저널리즘처럼 보입니다. 에드워드 웨스턴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연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편향된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과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여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진적 주제 혹은 포트폴리오의 주제를 뭘로 할까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왼쪽 세계와 오른쪽 세계로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의 세계의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더 뛰어난 사진이다, 어느 쪽의 사진이 더 저급한 사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 그 관점을 통해서 작가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나의 이야기가 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사진이 있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1985년에 나이키 지명 광고인데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 되게 지금 광고라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1960년에서 70년대부터 미국 광고 사진에서 사진과 텍스트가 함께 쓰이기 시작합니다. 사진이 내포하는 함축적 의미를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1960년 즈음부터 광고 사진에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듀안 마이클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제목은 Who Am I?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첫 번째로 이미지를 설명하는 전달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제가 멋있게 말하려고 했는데 멋있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는 첫 번째로 이미지를 부연 설명하는 동시에 전달체가 됩니다. 작가의 사고에서 관객의 사고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관객은 상상하거나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기억해내거나 여기서 이미지 텍스트 관계에서 텍스트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설명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닷입니다. 움직이는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미지 텍스트의 관계에서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경험에 관객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관객은 작가의 경험에 비칠 수밖에 없다고. 사진만 봐서는 비친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목격자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단서만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텍스트가 필요한데 그 텍스트의 기능이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사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진의 의도에 그 사진의 내용에 작가의 무엇에 작가의 내면 세계에 그 텍스트가 우리에게 길을 놔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에 가둬놓고 우리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돛입니다. 배가 바람의 힘을 받아서 항해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돛의 기능은 명확합니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닫힌 고정이라면 돛은 이동을 말합니다. 텍스트는 이미지를 고착시키거나 이미지를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숨결, 괄호 열고, 영감, 괄호 닫고에 노출시킨다. 이미지가 항해할 수 있도록 모든 돛을 올린다. 이거 뭐 제가 말했으면 그냥 간지나는 건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텍스트 관계에서 그러니까 글의 역할을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첫 번째 기능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부족한 정보를 텍스트로 당연히 완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해석의 단초를 제공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관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잘 쓰여진 글은 우리를 그 작가의 사고, 작가의 생각에만 고정시켜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가의 생각을 토대로 우리를 더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를 더욱더 이해시켜주는 거죠. 뭐에 대한 이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좋은 글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는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고정되어 있는 내 마음, 내 고정관념을 혹은 내 편견을 움직이게 해줬던 것들에 조금 더 감동을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사진가는 당연히 사진을 통해서 전달해야겠죠. 하지만 사진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최초의 목격자, 그러니까 촬영자의 기억, 촬영자의 사건에 의해서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상상하시면 좋냐면 우리가 아주 엄격한 법정에서 한 사람의 목격자가 나와서 그 사실을 증언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진가라는 역할은 결국 거기서밖에 시작이 안 되고 결국 거기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의 영역으로 넘어온다면 조금 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진가로서 그리고 영상도 만들고 유튜버로서 촬영을 잘한다는 게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해 봅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있고 잘 찍고 싶거든요. 좋은 실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멋있는 말을 준비했는데 이거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는 안 되나 봐요. 읽겠습니다.
원래는 이 글을 쓰면서 막 되게 멋있는 나를 상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네요. 사진가로서, 필름메이커, 유튜버로서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과 촬영을 잘한다는 게 뭘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봤을 때 아름다움에 관한 왼쪽 세계의 외마디 중언만을 주장하는 법정 최후의 진술이라기보다는 양쪽 세계의 한계치와 불명확함을 참고 견디면서 왕복하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삶이라는 건 여러 층의 레이어로 돼 있고 여러 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단면만, 한쪽 외마디 비명만으로 가지고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가운데 라인이 실선이 아닙니다. 점선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차선 변경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 이거야, 기술이 화려한 사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았다면 지금에 와서는 좋은 사진이라고 한다면 불명확함을 안고 양쪽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다만 내가 본 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좋은 촬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사진 포트폴리오라는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과 사진 포트폴리오는 매우 닮아 있고 매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진과의 생존 방식과 인스타그램이 기능하는 방식이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10장의 사진을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고 글은 어떻게 쓸 건지, 다치될 건지 도치될 건지, 고정하는 역할을 할 건지, 움직이도록 기능하게 할 건지 여러분들 한번 선택해 보시고 그보다 사진을 한번 쭉 올리신 다음에 나의 세계가 왼쪽의 세계인지 오른쪽의 세계인지, 그리고 이 세계를 왕복하고 있는 어떤 말 못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사진을 통해서 한번 그 사실에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멜랑콜리아라는 영화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제가 돌로미티에서 겪었던 어떤 감동들과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되게 좋은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꼭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